네, 금요일마다 찾아뵙는 코너죠. 펀드 인사이드 함께하겠습니다. NH농협은행 곽재혁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말이 꼬이네요. 떨려서 그래요. 어떤 펀드 오늘 또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떨림에 좀 부합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네. 우리 의지 앵커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을 사는 쪽하고 그다음 파는 쪽 어느 쪽이 더 이득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득을 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파는 쪽에서 안 팔린다면 손해가 있다면 사실 팔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파는 쪽이 좀 이득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이제 당첨금이 크다고 하더라도 실제 당첨 확률이 그 이상으로 낮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도자만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이제 지금 말씀드릴 카보드콜 펀드가 어찌 보면은 이런 재밌는 구조로 돈을 버는 그런 펀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카보드콜 펀드는요, 그 일반 주식형 펀드처럼 우선 주식을 사두고 그와 동시에 콜옵션을 팔아서 그 판매되는 그 판매 대금으로 안정적인 현금 수입을 쌓아가는 그런 카보드콜 전략을 쓰는 펀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마 콜옵션이란 말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콜옵션은 주가가 일정 가격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차액을 이제 돈으로 이렇게 받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종의 복권이다. 이게 파생 상품의 일종의 일단 복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앵커님께 네. 앵커님 저에게 100원을 주시면은 제가 다음 달 앵커님이 원하시는 A 주식을 무조건 제가 10,000원에 팔겠습니다라고 제안했다고 하는 거를 앵커님이 받아들이셨다고 가정할게요. 네. 그 경우에는 저는 콜옵션을 앵커님께 파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앵커님은 저에게 콜옵션을 사신 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 달 후에 네. 주가가 10,000원에서 갑자기 20,000원으로 폭등을 했어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앵커님은 저한테 아까 한 달 전에 100원 내고 콜옵션을 사셨잖아요. 그 대가로 지금 얼마를 버신 게 될까요? 10,000원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사장님한테 10,000원을 내고 주식을 사서 만약에 시장에 판다면 제가 20,000원으로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대신 이제 주가가 만약 10,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그때는 앵커님은 그냥 100원을 이렇게 잃어버리시는 게 되겠죠. 네네네. 그게 참 그렇다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옵션을 파는 사람이 너무 큰 위험을 지닌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드시지 않으셨나요? 네, 차장님 같은 경우에는 손해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네.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제 옵션을 처음 접하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정말 내가 받는 돈은 조금인데 손실은 무제한이다. 네. 이제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우려와 달리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큰 돈은 날릴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좀 예를 세게 들어서 뭐 10,000원에서 20,000원 폭등을 해서 그렇다는 건데 거의 대부분 이제 옵션 매도가 개별 주식이 아닌 이제 주가 지수 로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달 동안 코스피가 올라봐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두 배는 힘들죠. 맞습니다. 최근 10년간 뭐 코스피 월평균 상승률 해봐야 고작 한 1% 정도니까 사실 그렇게 돈을 잃을 확률은 많지가 않다. 또 하나는 이제 커버드콜 전략이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현재 주가보다 한 4%에서 5% 정도 더 높은 그 매수 가격의 콜옵션을 팔아서 매도자가 손해볼 확률을 최대한 낮춰놓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 증권업체에서 한번 재밌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정도 매수 가격에서 콜옵션 매도자가 판매 수입을 이제 손해 보지 않고 판매 수입을 고스란히 챙길 확률이 보통 역사적으로 한 75% 정도가 된다 그래요. 정말요? 예. 굉장히 그쪽이 더 부러워지는 입장인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커버드콜 종류가 또 궁금해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제가 항상 여쭤보는 차장님 이름으로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펀드가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일단 우선 그 국내 출시된 커버드콜 펀드를 지금 표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설정 규모나 수익성에서는 이제 그 표에서 나와 있다시피 미래에셋 배당 프리미엄 펀드가 최근 1년간 수익률도 한 20% 정도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는 한 7.7% 정도니까 이제 뭐 이 커버드콜 펀드 중에서는 단연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고로 지금 일본에서는 2011년도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커버드콜 전략에다가 이제 배당주,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주라든지 또는 이제 임대형 부동산 지분인 리츠 같은 것들을 섞어서 이제 다 고배당 자산이죠. 네. 그런 것들을 섞어서 현금 수입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이제 일종의 하이브리드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펀드들을 출시해서요. 상당히 좀 짭짤한 수익을 내면서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제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요 미래에셋 배당 프리미엄 펀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좀 그에 반해서 이제 다른 펀드들 같은 경우는 좀 연 수익률은 뭐 한 6%에서 13%요 사이로 뭐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이긴 한데 네. 일단 설정액이 적고 그리고 변동성이 좀 큰 게 이제 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률도 그렇고요. 또 설정액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는 미래셋 말씀하셨던 미래셋 배당 프리미엄 펀드가 가장 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최선우주로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췄나요? 전혀 걸렸어요. 네. 이게 저도 좀 말씀하신 대로 커버드콜 펀드 중에서 미래셋 네. 배당 프리미엄 펀드를 지금 이번에 탑픽으로 꼽았고요. 뭐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일단 뭐 그렇죠. 성과는 물론이고 두 번째로는 그 펀드가 가지고 있는 운영 컨셉도 현재 금융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게 딱 일치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우선 이 펀드는 전체 투자 자금의 70%를 우선주하고 그다음 고배당주에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를 채권에 투자하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배당 수입을 또 이제 최대한 끌어올리고 동시에 콜옵션 매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도를 통해서 현금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하이브리드 커버드 콜 펀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즉 이제 높고 안정적인 현금 수입이 기본적으로 담보돼 있고 여기에 최근 금융 경제 상황을 보다 보면은 저금리가 많이 지속이 되고 네. 또 그러면서 요즘 주주들의 그 배당 요구가 되게 거세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 환경 때문에 우선주하고 고배당주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시세 차익의 가능성도 사실 많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2년간 시세 차익도 또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또 실제로 성과 분석을 보다 보면은 2012년 3월 달에 이 펀드가 최초 설정한 이후에 2004년 6월 12일까지 현금 수입은 한 7.1% 정도가 됐는데 이 주식 포트폴리오의 시세 차익이 한 7.24% 정도 연평균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럼 최근 2년간 코스피가 거의 오르지 않았던 걸 감안하게 되면은 지금 이 그 우선주와 고배당주라는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이 펀드의 그 운영 컨셉이 실제 지금 금융 경제 환경하고 딱 일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정말 그야말로 저금리 환경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도 거의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없어요. 정말 그렇다면은 배당 프리미엄 쪽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럴 경우에 근데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초보자고 또 혹시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어떤 유의사항이 또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좀 커버드 콜 펀드의 전반적인 유의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우선 커버드 콜 펀드는 그 특성상 지금 증시가 이게 좁은 범위에서 이렇게 그 횡보를 하거나 네. 그리고 이제 강보합 정도를 보일 때 이게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한 상품입니다. 반면 증시가 이제 크게 상승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콜옵션 매도를 한 데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제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는 좀 수익성이 뒤처지고 그렇죠. 반대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손실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네. 따라서 커버드 콜 펀드 같은 경우도 기존의 그 주식 포트폴리오의 그 운용 방식이라든지 컨셉 또 수익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걸 위해서 처음에 펀드를 가입하실 때는 당연히 주식 포트폴리오의 구성하고 관리 방식이 어떤지를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것들이 현재의 그 금융 경제 환경과 부합하면서 또 실제 과거 장기 성과도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정말 좋은 펀드가 되겠죠. 네. 덧붙여서 뭐 좀 주식형 펀드 운용의 노하우도 있고 좀 역사도 있는 그런 운용사가 관리하는 펀드, 만드는 펀드라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항상 운용 기간이 얼마나 믿음직한가를 강조해 주시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항상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주식시장 환경과 적합한지를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된다. 이 커버드콜 펀드의 특징으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커버드콜 펀드 갖고 계신 분들 오늘 더 유익하게 들으셨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또 주식시장에서 답답하셨던 분들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펀드인사이드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의 마지막 순서 펀드 인사이드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장은 1990선 위에서 멈춰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1포인트 선을 현재 지나가는데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계속 전화 받고 있거든요.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